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결국은 빈손으로 귀국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미국하고 사우디 공동성명을 전문을 갖다 놓고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아주 희망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일단은 공동성명이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 텍사스유는 그 전날보다 약 5.12% 오른 99.42달러, 두바이유는 2.52% 오른 103.58달러, 브렌트유는 5.05% 오른 106달러 27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부분 2%에서 5% 오른 것은 다 바이든의 빈손 귀국이다, 즉 실망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공동성명을 자세히 보면은 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전혀 희망을 저버릴 건 아닌데도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죠. 세계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일단 이 악수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바이든이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는 손을 잡는 이런 악수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짜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는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한, 여기서부터 딱 표가 나죠. 뭐냐, 지금 현재 사우디에서 국왕은 사실상 형식적인 존재입니다. 반면에 살만 빈 왕세자는 실권자죠. 완전 실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실권자한테 바이든이 절대로 굽히지 못하는 게 있어요. 즉 인권이죠. 자말 카슈거지 기자의 살해 사건에 대한 바이든의 감정이 이렇게 표출된 겁니다. 여기에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실상 바이든이 귀국하고 나서, 바이든이 돌아가고 나서 뒤통수를 팍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빈 살만 왕세자가 뒤통수를 때려버리니까 당장 바이든은 올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은 급히 나서가지고 휘발유가 갤런당 4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라면서 중동 지역의 정산 여력은 있다, 사실 정산 여력은 있습니다. 사우디가 뭐라 그랬냐면은, 바이든이 돌아가자마자 자기네 방송에다 대놓고 우리나라는 하루에 1300만 배를 생산하는 것이 맥시멈이다, 최대치다, 더 이상 정산 여력은 없다, 정산을 하려면 오페크의 결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빠져버린 겁니다. 바이든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가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꺾고 그나마 주먹 인사라도 해줬지만, 빈 살만 왕세자가 볼 때는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일단 사우디가 정산을 안 한다 하니까 국제유가는 아까 보셨듯이 왕창 올라버렸습니다. 대체적으로 2%에서 5% 이상 올라버렸는데, 그렇다고 이 기름값이 계속 오를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 내로 어떤 액션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기름값이 계속 오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은 바이든과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의 만남에 실망한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일단 올랐다, 여기까지고 계속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냐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바이든이 사우디를 떠난 직후 파이잘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오페크 플러스는 시장 상황을 따라가면서 필요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원유 생산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짰습니다. 지금 바이든도 노골적으로 원유를 좀 더 내놔라, 이런 식의 협상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블룸버그 통신도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늘릴지 아직은 불분명하고, 11월 중간선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수렁에 빠졌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는 유가 하락이 절실하고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통적 우방이었다던 사우디와 미국은 이렇게 끝나는가? 우방관계가 끝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훼손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페크 플러스에는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크 플러스가 8월 3일 회의를 할 때 원유 정산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든의 발언이 있었지만 사우디는 냉담했습니다. 사우디는 분명히 정산 여력이 있는 국가로 꼽혀왔지만 바이든 앞에서는 정산 불가 방침을 밝힌 겁니다. 하루 최대치가 1,300만 배럴이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글로벌 물가 폭등의 원인은 서방 주도의 친환경 정책에 있다면서 다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서방에서 친환경 하게 되면 반환경이 뭡니까? 화석연료 떼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산유국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때문에 기름값이 올란 거지 자기네들이 정산을 안 해서 오르고 있다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각을 내비쳤죠. 그리고 자말 가스거지 사건도 무함마드 왕세자 앞에서 꺼냈지만 무함마드 왕세자는 나는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 없고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 하면서 오히려 미군의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포로 학대 사건과 팔레스타인계 미국 언론인인 시린 아부 아클레 기자 피격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말을 꺼내자마자 바로 반격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쾅 쏴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 사우디 방문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 나름대로 공공의 적인 이란을 고리로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묶으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사우디한테 큰 선물이 될 것 같았는데 사우디는 거기에 대해서도 냉담했습니다. 바이든은 14일 이스라엘 방문해서 우리는 결코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란에 대한 핵 저지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물론 다른 세계에서도 중요한 안보 관심사안이다. 특히 사우디는 바로 코앞에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버리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성 발언을 해준 것은 특히 무력까지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적어도 무함마드 왕세자한테는 큰 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무함마드 왕세자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제다 커뮤니케 해가지고 미국과 사우디 왕국의 공동 성명이 떠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그대로 떠 있습니다. The Jeddah Communique, a joint stat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Kingdom of Saudi Arabia. 이런 제목으로 떠 있습니다. 제가 전문을 다 갖다 놓고 분석을 해봤는데 첫 페이지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이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첫 페이지를 읽을 때는 기대감이 찰 수 있도록 첫 페이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공동성명만 보면 사우디가 뒤통수를 때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실제로. 특히 두 번째 문단, 이 회담의 마지막에 양측은 사우디 왕국과 미국의 상호 이익을 정진시키고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고 안정적인 중동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수십 년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요약한 이 공문을 발표한다. 이거 보면 완전히 협조가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스트래티직 파트너십,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들어갑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이 부분도 크게 주목할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크게 주목해야 될 만한 것은 없다고 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The U.S. welcomed Saudi Arabia's commitment to support global oil market balancing. 이래 보면 진짜로 됐죠.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이 부분 보면 마치 협조가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세계 석유 시장을 균형 있게 지원하겠다는 사우디의 약속을 환영했다. 이 문장을 볼 때는 다 된 것 같아요. 마치 정산을 할 것처럼 그렇게 문장은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끝나고 나서 사우디는 정산할 여력이 없다. 우리는 1일 1300만 배를 생산할 수 있는 게 맥시멈이다. 최대치다 하고는 입을 싹 닦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페크 플러스한테 밀어놨는데 이 오페크 플러스는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문장만 볼 때는 틀림없이 협상은 잘 됐다. 그래서 세계 정세를 살필 때 이 공동성명 분석 하나에서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그 뒤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니까 일단 밑줄 쫙 긋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선물을 주는 듯한 느낌이 나죠. 여기 두 번째 Security and Defense 부분에서 President Biden strongly affirmed The United States continued commitment. 바이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와 영토 방어를 지원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획득하는데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하게 단언했다. 이거 뭡니까?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선물을 주긴 줬어요. 뭘 주느냐? Security and Defense, 국가 안보와 방어에 대해서 뭔가 선물을 꺼내주긴 꺼내줬는데 이 조항 역시도 왕세자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왕세자 만난 김에 기왕에 악수도 해주고 해줄 거 다 해주지. 그 주먹으로 대신하다가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참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좀 코믹스럽죠? 세상 일이 원래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5G, 6G Open RAN Cooperation 5세대, 6세대의 개방된 통신망도 협조해 주겠다. 사이버 시큐리티도 같이 협조하겠다.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우주 탐사도 같이 협조한다. 그리고 Development of Tiran Island 티란 섬의 개발에도 긍정적으로 협조한다. 이거 뭐 바이든이 퍼줄 거는 잔뜩 퍼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Expanding Overflights 사우디는 자신의 영공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에서 어디론가 가려면 이란 영공을 통해서 갈 수는 없고 안 그러면 대서양을 통해서 날아가야 되고 이스라엘에서 직항로로 인도로 간다든지 할 때 사우디의 영공을 통과시켜주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서로 상당히 균형 있게 논의를 했고 공동성명도 썼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비전 2030이 나오고 Regional Cooperation 지역 협력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골칫거리인 예멘에 대해서도 또 협력이 됐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일 밑에 Saudi Arabia and the United States encouraged the regional actors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사우디와 미국은 예멘에서 가장 긴 평화 기간을 가진 휴전 협정을 모든 지역 주체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도록 독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휴전 지지와 예멘에서의 정치적 절차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공헌을 환영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골칫거리인 예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협조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여기서도 아랍 평화 구상 지도자들은 정책 및 행동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두 국가의 솔루션에 대한 약속을 입증하도록 장려하는 노력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그들의 결정에 주목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지역의 공정하고 포괄적인 평화에 기여하는 모든 노력을 환영했다. 뭐 이런 정도로 잘 됐고 시리아 문제는 뭐 인도주의적 원조와 전달 이런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성과가 있었다면은 대단히 정말 재미있는 양국 정상회담의 전문 분석이 될 텐데 일단 이렇게 되니까 좀 싱겁긴 해요. 좀 싱겁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크레인 부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부분. 양측은 국제법과 영토 보전, 국가 주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규칙에 기초한 질서가 국제 안보의 핵심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사우디아라비아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협조가 돼 있죠.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 식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곡물 및 밀제품의 수출을 보장하겠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약속을 제안하긴 했다. 그 다음에 카운터 테러리즘, 대테러 부분. 양측은 테러리즘과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맞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거는 알카에다 문제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밑에 수단에서 자꾸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테러리스트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그들의 지속적인 약속을 표현했다. 그 다음에 컨클루전 부분으로 가면은 양측은 올해 말 영국에서 열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사이의 다음 연례 전략 대화에 앞서서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다 커뮤니케는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작업의 기반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잘된 공동성명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멋진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바이든이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뒤통수를 소리라도 쾅 쳐버린 저 무함마드 왕세자. 저 참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ooperation. 에너지 시큐레이션, 에너지 안보란 뜻이죠. 거기서 the U.S. welcomed Saudi Arabia's commitment to support global oil market balancing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이거 보면 잘된 문장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문장 역시도 뜬구름 잡는 문장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미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세계 석유 시장을 균형 있게 지원하겠다는 사우디의 약속을 환영했다. 사우디가 약속을 하긴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환영하죠. 이 부분에 가면은 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에서는 뜬구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성명 다음에 바이든이 자존심 조금만 더 굽히고 빈살만 왕세자를 좀 달래주면은 이거 별거 아닌 일로 끝날 수 있는데 원유 정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 불행히도 바이든은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없고 그거 고집도 꺾었다가는 또 11월 중간평가에서 박살이 나게 생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바이든의 입장은 이해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는 약 2%에서 5%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역시 오페크 플러스 3
이 합의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요 선에서 출렁출렁 하면서 8월 3일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3일이면은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죠. 2주 후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오페크 플러스 3의 결정을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